며칠 전 노원구 상계동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상계동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계동 임장을 갔다 오면서 좀 특이한 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계동은 4억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균 11억 8천만 원 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실거주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곳 중 하나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집값이 싸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몸테크하기에도 좋은 곳이죠. 그런데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계동엔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쌓여져 있어요. 상계 주공 아파트는 1단지에서 19단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7, 18, 19단지는 상계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계 주공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노원역에서 아래쪽에 있는 1단지에서 6단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계주공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한 아파트가 많다는 거예요. 상계동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완전 달동네였다고 해요. 그런데 88 올림픽이 해체되면서 작정하고 아파트를 만든 곳이 여기 상계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혁신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4단지 중에서도 412동은 층수가 25층입니다. 지금은 25층 되는 아파트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88년도 그 당시에는 엄청 높은 아파트에 속했던 거죠. 제가 임장을 갔을 때 꼭대기층 25층에 올라가 봤었는데요.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에 창문은 없고 이 난간만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짜 높은 층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의 지금 시그니엘급이었던 거죠.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시그니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파트 412동을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412동은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16층에서 18층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가는 고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16층에서 18층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폐쇄되어 있었고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놀이터의 흔적은 아예 사라져 있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놀이터로 사용을 했지만 아이들 소리 때문에 벽을 타고 소음이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결국에는 폐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층에서 18층 사이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412동 옥상에는 희한한 것들이 많았어요. 군 부대 안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헬리패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옥상에 헬리패드가 있다는 거죠. 헬리패드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옥상 문이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임장을 가기 전부터 이 헬리패드를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걱정부터 많이 됐었어요.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옥상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4단지는 88년도 3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렇게 특이한 구조들이 북한과 관련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968년도에 북한 게릴라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121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높게 짓고 고층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든 것도 그렇고 옥상에 헬리패드가 있는 게 이게 북한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임장을 실제로 가보니까 이건 진짜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상계주공에는 412동 말고도 희한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포레나 노원으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 옛날에는 상계주공 8단지였는데 상계주공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재건축을 성공한 단지이기도 하죠.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 8단지였을 때 아파트 안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계주공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안에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도 더 비싼 경우에는 5구 타입이랑 84 타입 이 두 채를 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채를 가지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생길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세대분리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대분리형은 등기부 등본은 하나
하나지만 현관문이 2개고 이 세대가 나눠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세대분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세대분리형이 생겨난 것도 세금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채를 받으면 취득세에서도 하나만 더 취득해도 3주택자가 되고, 그러면 취득세는 12%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2채 받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한 채지만 현관문 따로 있고 사생활은 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집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이 세대분리형 아파트도 상계주공이 원조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래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고 위층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쓸 수 있는 복층형이고, 조부모님들이 따로 쓸 수 있는 현관문과 부엌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계주공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같이 분석해 볼게요. 상계동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은 강남까지는 1시간, 강화문과 여의도는 50분 내외가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계동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앉아 가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상계동을 임장을 하면서 느낀 점 두 번째는 기대 심리가 높다는 겁니다. 상계동은 강북 최대 학원가인 중계동 은행 사거리와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께 보니 상계주공에 살고 있는 애들이 학원 버스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계동은 개발 계획도 많아요. 우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계주공에는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최대 6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는 3, 6, 7, 11, 12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3, 6, 11단지는 안전진단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는 며칠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재건축 첫 발을 내딛었다 정도인 거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거는 거의 중간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5단지는 5층짜리 아파트예요. 세대당 대지지분이 12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5층 정도 정말 낮은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곳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단지는 틀렸습니다. 5단지는 용적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대지지분이 평균 12평이라고 했잖아요. 이 12평이 엄청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낮아서 사업성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면 왜 5단지는 대지지분이 작을까요? 5단지는 11평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수는 많다 보니까 대지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게 12평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2평으로 받는다 하면 11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20평의 금액을 더 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5단지에 새 아파트가 996세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840세대가 있고 임대가구를 또 156가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들 다 제외하고 일반 분양이 6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반 분양을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노원구잖아요.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아무리 올린다 해도 이 한계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가격 평균 금액이 있으니까요. 5단지와 4단지는 길 하나를 두고 붙어 있어요. 현재 상계주공 중에서 저렴하게 신혼부부가 몸테크하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는 4단지입니다. 신혼부부라면 4단지 중에서도 17평을 많이 찾아요. 17평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요. A타입은 거실같이 쓸 수 있는 방 하나가 있고 또 옆에는 큰 방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B타입은 거실같이 쓸 수 있는 큰 방 하나 있고 또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타입이 훨씬 더 인기가 좋다고 해요. 부동산에 가보니까 A타입인데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B타입보다 A타입이 더 인기가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타입이 B타입에 비해서 세대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좀 귀한 매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B타입보다는 A가 가격대도 더 높았습니다. 참고로 4단지는 정밀안전 진단을 받은 상태고 4단지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2000세대가 넘거든요. 이 2000세대를 넘는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계동의 호재는 재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상계역부터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지나서 왕십리까지 갈 수 있는 동북선 경천철이 공사가 한창인데요. 왕십리역에서는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선이 개통만 돼도
상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번 임장을 통해서는 배울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5단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요. 5단지는 얼핏 보면 층수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평수가 워낙 작고 세대수는 많다 보니까 5층짜리 아파트도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도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계주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상계주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